1억 도에 달하는 초고온의 플라즈마를 1억도까지 올리는데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우리 인공태양 K스타가 섭씨 1억도의 초고온을 20초 동안 유지하면서 플라즈마 이온 온도를 1억도 이상 높인 건 처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중성입자빔 가열장치를 연구하고 있는 정진현이라고 합니다. 플라즈마 온도를 1억도를 만든다는 게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함께 조율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 가열장치가 플라즈마를 데워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플라즈마 내부의 밀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온도가 더 높아지냐 아니면 덜 높아지냐 좌우가 되는데, 플라즈마 가열장치의 입사 플러스 플라즈마 내부의 밀도 조정 시나리오까지 합쳐져서 1억도를 달성하게 됩니다. 플라즈마를 가열하는 방식에는 크게 유도 가열 방식이라는 방법과 비유도 가열 방식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도 가열 방법은 토카막의 플라즈마 저항을 이용하는 부분인데요.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 토카막 중심부의 그 솔레노이드 전자석에 큰 전류의 변화를 주게 되면 그 전류의 변화는 전기장을 만들게 되고, 그 전기장이 전압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전압에 의해서 플라즈마가 방전이 되고 전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들어진 전류는 우리가 잘 아는 줄 효과 I제곱 R에 의해서 플라즈마 전류와 플라즈마가 가지고 있는 저항의 값에 의해서 가열이 되는, 줄 히팅이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의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저항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그 가열 효과가 더 커지게 되는데요. 반면에 플라즈마는 플라즈마의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온도의 2분의 3승에 반비례하게끔 저항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플라즈마 전류를 아무리 높이더라도 그 저항이 매우 작아지기 때문에 효율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를 주입을 해서 공급을 해서 플라즈마를 가열하는 이 비유도 가열 방식이 필요한데, 이 비유도 가열 방식을 또 크게 구분하면 아주 높은 에너지를 가진 전기장으로 전자를 가열하는 초고주파 가열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아주 높은 에너지의 속도를 가진 입자를 플라즈마 내부로 주입시켜서 충돌을 일으켜서 플라즈마를 가열하는 중성입자빔 가열 장치로 크게 또 나뉘어집니다. 중성입자빔 가열 장치는요, 아주 고에너지, 높은 에너지를 가진 입자를 플라즈마 내부로 주입시켜서 우리가 주입시키는 이 입자의 에너지를 플라즈마 내부로 전달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중성입자빔 가열 장치를 예를 들자면, 차가운 물을 데피는 방법에 우리가 펄펄 끓는 물을 조금씩 덜어서 넣으면 차가운 물이 점점 미지근해지다가 나중에는 따뜻한 물이 되는 그런 원리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성입자빔 가열 장치는 우리가 어떤 플라즈마를 우선 만들고 그 플라즈마 내부에서 우리가 원하는 양만큼 그리고 에너지만큼 가속시켜서 인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전하를 띤 입자가 가속이 되고 다시 중성화 장치라는 부분을 지나면서 그 중성화 장치에 있는 나머지 가스들, 중성화 가스들과 전하 상호작용에 의해서 다시 중성화가 되고 나서 토카막으로 입사가 되게 되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중성화가 되지 않고 전하를 띤 입자들은 토카막에 입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K스타 토카막의 경우도 그렇지만 토카막은 어떤 자기장을 띤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전하를 띤 입자들은 그 자기장에 의해서 그러니까 힘을 받아서 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플라즈마 중심부로 전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입자를 가속하기 위해서 전하를 띄게 만들기 위해서 플라즈마를 만들고요. 다시 중성화를 시켜서 토카막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플라즈마 중심부로
아주 높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성입자빔 가열장치의 또 다른 특성은 내부 플라즈마 내부의 이온과 전자를 가열시킬 수도 있고 동시에 밀도도 높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성을 띤 입자를 플라즈마 내부에 입사하게 되면 그 중성화되어 있던 입자가 플라즈마 내부의 입자와 충돌을 하면서 전하를 띠게 되고 그럼 전자와 어떤 이온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밀도를 증가시키게 되는데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갈라진 이온과 전자로 갈라진 입자는 아직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높은 에너지의 이온이 플라즈마에 존재하던 전자와 이온들과 부딪히면서 서서히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차가워지게 되고 플라즈마에 존재하고 있던 이온들은 우리가 입사한 고에너지를 충돌에 의해서 전달받으면서 내부에 있는 플라즈마 이온이 점점점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10년도부터 MBI-1이라는 세계 이온원을 사용하는 시스템이 운영 중에 있고 저희가 2018년도부터 나머지 이온은 3개를 이용해서 MBI-2라는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을 했는데요. 그 기능이 좀 다릅니다. 플라즈마를 가열하는 그런 가열의 원리는 똑같지만 MBI-1 가열 장치는 어떤 플라즈마의 중심부를 중점적으로 가열하고 플라즈마 전류의 전체 전류 양을 증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 MBI-2는 3개의 이온원의 배치를 수직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수직으로 배치를 해서 가운데 그리고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입사하는 장치,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장치 3개를 구성을 해서 가운데 있는 중성입자빔 가열 장치는 플라즈마 중심부를 가열하고 전류를 증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요. 나머지 위, 아래에서 입사하는 중성입자빔 장치는 플라즈마 전류의 모양, 우리가 플라즈마를 단면으로 잘랐을 때 그 전체 양뿐만 아니라 내부 단면의 모양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 내부의 양을 조정하거나 분포를 우리가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MBI-2 시스템은 전류 분포 제어 기능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쉬운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균일한 전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높은 전압을 걸어야 되고 대전력이 흐르게 되면서 많은 열속이 발생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열속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높은 압력으로 냉각수를 흘려줘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상극이 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한 곳에 뭉쳐있게 됩니다. 높은 전압, 열, 냉각수, 압력 등등이 한 곳에 밀집되어 있고 한 곳에 모여져 있기 때문에 그 기술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항상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항상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핵융합 연구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연소 플라즈마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 연소 플라즈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로손 크라이테리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그 로손 특성이 높은 온도, 높은 밀도 뿐만 아니라 이 높은 온도와 밀도의 플라즈마를 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가둘 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 가둘 수 있으려면 플라즈마 전류 양도 중요하지만 그 플라즈마 단면의 모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플라즈마의 퍼포먼스를 올리고 가두기 위해서는 플라즈마 전류 제어 분포가 중요한데 저희 가열 장치가 플라즈마를 데우는 기능과 동시에 그 전류의 분포를 제어하는 그런 액추에이터 역할도 함께 하게 됩니다. 중성입자빔 가열 장치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여러 토카망에서 많이 전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열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K-스타 중성입 가열 장치의 장점 중에 하나는 설계치 대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출력되는 파워가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는 플라즈마 가열을 위해서
저희가 약 80초 이상 동안도 운전을 한 사례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설계치 대비 높은 효율로 이런 장시간 동안 운전을 한 장치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식상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동반자라고 해야 되나요? K-스타 플라즈마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어떤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운전 기술을 확보하는 것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 운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플라즈마의 성능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 안정된 플라즈마가 유지가 되어야 하는 그런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MBI가 아주 적절한 그리고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스타가 존재하는 한 MBI는 함께 가야 되는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K-스타에 함께 하면서 크게 이제 감동을 받은 적이 한 2번이 있는데 최초 플라즈마 달성을 할 때 그때 최초 플라즈마 달성을 했습니다 라고 공표하는 순간 그 플라즈마가 만들어지는 순간 한 번은 울컥했고요. 또 한 번이 이제 1억 도를 만들었을 때 사실 좀 어리둥절했어요. 이렇게 오퍼레이션하고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이게 샷과 샷 사이에 운전 조건을 빨리 만들어야 하고 혹시나 장치 이상이 없는지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게 1억 도를 달성을 했는지 아닌지를 사실 그 상황에는 그 당시에는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샷이 이제 그 1억 도를 달성한 이후에 분이 저희 장치실에서 제어실에서 박수를 치길래 이게 달성을 했구나. 그래도 이 1억 도를 달성하는데 MBI라는 장치가 중요한 기여를 하고 그 MBI라는 시스템에 제가 좀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 전체적으로 감동을 받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